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곱셈 공식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벌써 20번째 강좌네요. 그쵸? 자, 우리 업로딩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애타는 마음 좀 막 생기더라도요,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나름대로도 지금 막 새벽 2, 3시 막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속이 더 타는 거 알아요. 그래도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강좌는 바로 곱셈 공식 내용이 되겠습니다. 곱셈 공식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 대해서 배워가는 내용들이 전부이기 때문에 교재 내용들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봐가면서 선생님이 부연 설명,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설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공식을 먼저 좀 보시는데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20번째 강의, 바로 곱셈 공식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우리 교재 71페이지서부터 75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나와. 막 자기 마음이야. 그지? 자, 그러면 내용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교재를 선생님이 좀 봐가면서 공식들이 쭉 많은데 중요성도 선생님이 좀 구별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더 심도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페이지 내용을 좀 보시는데요. 곱셈 공식 이렇게 표가 두 개가 띡 나와 있습니다. 그죠? 표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1번에는 곱셈 공식, 2번에는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 나와 있어요.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칠판도 같이 볼까요? 자, 1번 곱셈 공식 그랬는데요. 자, 곱셈 공식의 내용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 a 플러스 b의 제곱 그랬죠? a 플러스 b의 제곱.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우리가 이미 중학교 3학년 곱셈 공식 여기서 이미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앞에 거에 제곱, 그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에 2배 2ab,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연결보가 음수로 바뀌게 되면 바로 어디만 바뀝니까? 가운데만 띡 바뀌어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고민하지 마요. 선생님이 다음 거 보면 다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이 n제곱꼴을 다시 맞춰보면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도 있었죠. 자, 세제곱은 어떻게 전개를 하냐면 앞에 거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a 제곱 b, 그 다음에 플러스 3ab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세제곱.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자, 음수로 바뀌게 되면, 연결보가 음수로 바뀌게 되면 a 세제곱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3ab 제곱의 다음에 나오는 b의 세제곱의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는 형태를 띄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놈의 전체의 형태가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요 밑에 선생님이 a 플러스 b의 n승의 전개를 할 건데요. 우리 그 칠판을 좀 스태프는 요 칠판을요, 전체를 좀 잡아주세요. 알겠죠? 선생님, 저 안 나와도 되는데 그래도 칠판은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무슨 뜻이냐면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이치나 원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수원을 가야 배워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는 간략한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는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바로 차수하고요, 차수하고 그 다음에 개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선을 쭉 내리고요. 자, 개수와 차수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자, 개수와 차수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오, 막 안 지워져.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자, 먼저 차수라는 건 어떻게 정리를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a 플러스 b라는 것은 a에 관해서도 1차고 b에 관해서도 1차예요. 그래서 이걸 전개해봤자 어차피 a, b로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하지만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a에 관해서도 2차여야 되고 b에 관해서도 2차여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는 a의 2차도 있어야 되고 a 자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의 빵차 상수항도 있어야 되고요. 자, 거꾸로 모든 항이 2차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b라는 놈도 거꾸로 배열이 됩니다. b제곱 b자리 상수항, 이런 식의 배열이 돼요. 하나만 더 해보면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의 전개식은 어떻게 될 거냐? 세제곱이니까 a에 관해서도 세제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에 관해서도 3차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a의 제곱, a 자리 상수항, 여기 거꾸로 b의 세제곱, b의 제곱, b 자리 상수항. 자, 이런 식으로 차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n제곱을 정리를 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특성을 가지고 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뭐냐면 a 플러스 b의 1제곱은요. 1제곱은 1차인데 항이 2개죠. 2차일 땐 항이 하나, 둘, 세 개. 3차일 땐 항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n차식에서는요. 항이 몇 개나 될까요? n차식의 항은 몇 개다? 그렇죠. n보다 하나가 많은 n 플러스 1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개수를 보도록 합시다.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개수는 뭘로 맞춰주냐면 바로 파스칼의 삼각수라는 걸 가지고 맞춰줍니다. 파스칼의 삼각수를 이용해서 개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1차 같은 경우는요. a 플러스 b의 1제곱이죠. 이렇게 되면요. 개수가 a가 하나, b가 하나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있다라는 뜻이고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떻게 맞추는 거냐면요. 자, 요 놈이 이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요렇게 가서 하나가 되고 요렇게 와서 하나가 되고 요렇게 와서 하나가 되고 요렇게 와서 하나가 돼서 결국은 가운데는 2개 만났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얼마를 써주는 거냐면 2를 요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제곱 한번 더 해보면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요. 여기서 하나가 오고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2개 오니까 여기는 3개가 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2개, 여기서 하나가 오니까 여기도 3개 오고요. 이쪽으로 하나가 오게 되죠. 그래서 1, 3, 3, 1이 맞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제곱 공식을 한번 요렇게 맞춰보면요. 이 두 개를 가지고 합성해서 세제곱 공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세제곱이니까 a의 세제곱도 있어야 되고 a의 제곱도 있어야 되고 a 자리도 있어야 되고 상수항도 있어야 돼요. 거꾸로 b의 세제곱도 있어야 되고 b의 제곱도 있어야 되고 b도 있어야 되고 b에 대한 상수항도 있어야 돼요. 자, 모든 항이 3차가 되면서 개수를 맞춰주면 되겠죠? 이 개수는 어떻게 맞춘다? 파스칼의 삼각수로 맞춘다. 1, 3, 3, 1이죠? 세제곱은. 그래서 1, 3, 3, 1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의 연결부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a도 플러스 b도 플러스인데 세제곱을 하면 다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플러스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제곱 공식을 전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위를 잠깐 가볼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바로 a의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3ab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음수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음수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a-b의 제곱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여기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죠. a-b의 제곱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a의 제곱, a의 상수항은요. 부호가 안 바뀌었죠. 플러스니까. 하지만 b의 부호가 마이너스 b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b를 쓸 때는 홀수 차이는 음수를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b 여기다 써볼까요? 마이너스 b의 n제곱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n이 짝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하지만 n이 홀수일 때는 이 마이너스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b에 관해서 홀수 차항들, 이 셋 중에 b에 관해서 홀수 차항인 건 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어디가 바뀌게 되냐면 여기가 바뀌어요. 이렇게. b에 관해서 홀수 차항인 것이. 3차에서는 여기 3차가 마이너스가 붙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차니까 안 붙고 1차에 또 마이너스가 붙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맨 앞에 있는 것이 b의 빵차가 되니까 앞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앞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순을 지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알아봐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a-b의 n제곱의 전개식이라는 건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느냐. 얘는 b 대신에 누가 들어간 거라고요? b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서부터 초항이라고 그럽시다. 초항. 시작하는 항. 초항으로부터 어떤 순으로 배열을 하는 거냐.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순으로 배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요. 자, 우리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선생님이 하나만 전개해보고 요 개념 마무리 지을게요. 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5제곱을 전개하여라. 5제곱, 여기 마이너스로 바꿉시다. A-B의 5제곱을 전개하여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A에 관해서도 5차고 B에 관해서도 5차니까 요 놈은 A의 5제곱, A의 4제곱, A의 3제곱, A의 제곱, A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 여기서부터 누가 날아가요? B의 5제곱, B의 4제곱, B의 3제곱, B의 제곱, B자리 상수항.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수 맞추기 전에 여기가 음수로 바뀌었으니까 앞에서부터 부호가 정해지게 되죠. 앞에서부터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정해집니다. 이젠 계수만 맞추면 되죠. 이 계수는 바로 파스칼의 삼각수를 이용해서 5번째까지만 가주면 됩니다. 하나하나인데요. 두 번째는 1, 2, 1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 3, 3, 1이 되겠죠. 이게 3차예요. 3차. 요 선만 보면 돼요. 요 선만. 그죠? 그 다음은 4차죠. 1, 4, 6, 4,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5차가 되겠죠. 1, 5, 10, 10, 5, 1이 되겠죠.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5차가 되기 때문에 이 5차의 계수들을 차례차례 적어주시면 됩니다. 맨 앞엔 1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두 번째는 5니까 여기다 5를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세 번째는 10이니까 여기다 10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네 번째 10이니까 여기다도 10을 적어주시고, 다섯 번째가 5니까 여기다 5를 적어주시고, 마지막 1이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5차식의 전개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B의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N제곱의 전개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내용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두 번째 내용에는 합차 공식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를 곱하면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건 그냥 전개해보면요. 이렇게 곱하면 A제곱. 자, 요 놈과 요 놈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을 곱하면 플러스 AB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놈과 요 놈을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누가 사라지느냐? AB와 AB가 이렇게 사라져서요. 남는 것은 누구만 남아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만 남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곱셈 공식은 이렇듯 그냥 사실은 전개를 해줘도 나오는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단지 뭐의 차이가 생길까요? 그죠? 그래서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시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 시간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스킬들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식은요. 바로 x 플러스 a, 그 다음에 1차식이죠. x에 관해서. 그 다음에 x 플러스 b를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요것은 x에 관해서 1차, x에 관해서 1차죠. 그러니까 x에 관해서 몇 차가 돼야 되냐면 2차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x제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x도 있어야 되고 x가 없는 놈도 있어야 되죠. x가 없는 놈을 상수항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들의 개수를 맞춰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x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x하고 x가 튕겨나왔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x가 하나짜리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여기서 x가 나온다면 여기서는 누가 나와줘야 돼요? b가 나와줘야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x가 여기서도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x가 나와준다면 여기서 a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a, 여기 x, 그 다음에 여기 x 나올 때는 여기 b 나오는 거죠. 그래서 bx와 ax가 나오기 때문에 이들의 합을 써주면 되죠. 그래서 플러스 a 플러스 bx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는 x가 하나도 안 나온다 그랬어요. x가 하나도 안 나온 건 누굴 뜻하냐면 여기서 a가 나오고요. 여기서 b가 나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a와 b가 곱해져서 나온 값이죠. 이게 바로 상수항이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플러스 a, b를 써라. 이런 뜻일 뿐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요령은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도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다음 내용은요. 1차식은 1차식인데 x도 개수를 가질 때를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네 번째는요.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꼴입니다. 자, 요 놈이에요. 자, 요 놈은 역시 이게 x제곱을 해당하니까 ac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는 ad 플러스 bcx,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D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공식처럼 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오히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더 혼동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인수분해 공식 배우거든요. 근데 인수분해, 자기가 곱셈 공식을 하는 건지 인수분해를 하는 건지 제대로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특수하다고 여기는 것들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일단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N제곱의 전개만큼은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2, 3차 공식들이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1차식인데 항이 3개짜리들이 나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나 볼까요? x 플러스 a, 그 다음에 x 플러스 b, 그 다음에 x 플러스 c. 바로 요 놈을 전개하여라. 이런 식이 보이죠? 자, 항이 3개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거 2개짜리에다가 3개짜리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럼 x에 관해서 1차.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건 3차식이니까 x가 3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2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a라고 썼네요. 그죠? 예, 손이 방정이야. x가 2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x가 하나짜리도 있을 수 있고, x가 없는 놈도 있어요. 자, 요거에 관해서 따져보면 되겠죠. 자, 일단 x가 2개짜리는 어떻게 됩니까? 3개짜리야 뭐 xxx 나온 거니까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개수가 1이고요. x가 2개짜리는 여기서 2개가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여기 나올 수 있고, 여기랑 여기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랑 나온 다음에 여기는 c가 나와버리죠. 여기 c가 나오고요. 요거 2개라면 a가 나와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를 합친 거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x제곱의 개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x의 개수라는 건 x가 하나 나올 때예요. 하나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나올 때, 여기서 나올 때, 여기서 나올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나온다면 b와 c가 나와서 bc의 곱x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개씩 곱한 것들의 합이 들어가겠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둘씩 곱한 것들의 합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요 놈이 들어간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문제죠. 제일 마지막은 x가 아예 없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a가 나오고 여기선 b가 나오고 여기선 c가 나오는 경우거든요. 여기에는 뭘 써주게 되냐면 a, b, c를 써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것이 바로 2차식의 전개인데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선생님이. 만약에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만약에 x가 3개 나온다는 것은 둘 다 바뀐 것들이 없으니까 그대로 양수예요. 그죠? 하지만 x가 2개 나와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c로 바뀌어서 요 부호 자체가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죠. 근데 만약에 x가 하나 나온다면 여기서는 b와 c가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나와서 양수가 돼서요. 여기 부호 안 바뀌어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x가 하나도 안 나와버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가 홀수, 즉 3개잖아요. 그러니까 홀수가 돼버리니까 여기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놈도 역시 앞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순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요 얘기를 바로 하고 있는 것이 5번의 두 번째 얘기가 되겠고요. 자, 다음 6번 내용 보도록 합시다. 자, 6번 내용은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꼴입니다. 자, 요놈의 전개 방법이에요. 자, 요놈의 전개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요놈의 전개 방법은 우리가 요거 없다고 생각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해법을 찾아보면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물론 앞에 거의 제곱 둘이 곱한 거에 2배 뒤에 거의 제곱 나와요. 그런데 해법을 좀 달리 해보면요. 일단 각각의 제곱이 있죠. 왜냐하면 얘네 둘은 이렇게 똑같은 놈이 곱해지는 건데 똑같은 놈이 나오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문자가 다른 경우는 항상 이렇게 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 때 같은 문자의 곱은 하나가 나오게 되고 다른 문자의 곱은 2개가 나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해법을 좀 달리 해본 겁니다. 자, 이 현상을 이용하면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이 항이 많아져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놈을 어떻게 전개를 하게 되느냐? 각각의 제곱은 하나밖에 안 나와 이런 뜻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하나씩밖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둘씩 묶어서 나오게 되는 것들은 2개씩이 나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ab 묶을 수 있고 bc 묶을 수 있고 ca 묶을 수 있으니까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자,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내용이긴 한데요. 그 다음은 요 2차를 조금 더 해보죠. 자, 요거 한 가지밖에 지금 안 나왔는데 선생님이 한 가지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요 가운데 부호들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요. 바뀌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제곱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요 놈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 놈 각각의 제곱에는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겠고요. 얘네 둘이 곱하면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2ab가 되고요. 얘네 둘도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마이너스 2b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 2ca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요 뒤에 걸 바꿔서 둘 다 바꿔보겠습니다. 둘 다. 이렇게 둘 다 바꾸면요. 요 놈은 앞에 거의 제곱. 일단 제곱은 다 똑같이 나오죠. b제곱, c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면 플러스 2bc.
얘네들이 곱하면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2CA.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잘 보셔요. 자, 첫 번째 거는 다 양수죠. 연결부호가. 여기 보면은 다 양수예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지금 다 양수죠. 자, 그 다음에 한 놈의 부호나 두 놈의 부호가 바뀌게 되면요. 그때는 뒤에가 음수가 두 개, 양수가 하나인 꼴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음수가 세 개인 꼴이 과연 나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요거 전부 다 음수가 되는 꼴이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이런 완전 제곱꼴에 한해서는 완전 제곱꼴의 형태에서는요 안 나와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전부 다 음수가 되는 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음수가 되는 꼴인데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가 특수하게 다루어지는 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식을 다룰 줄 아셔야 되는데요. 자, 그 식은 바로 어떤 식이냐면요.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예요. 뭔가 부족하죠. 이들이 사라졌죠. 그죠? 자, 요놈의 형태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게 되냐면 바로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데요.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놈의 패턴과는 다른 놈이에요. 그래서 요놈의 형태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놈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앞으로 3차 공식에서도 쓰게 되고 인수분해 공식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놈의 형태를 아셔야 되는데 마마가 된다고 해서 얘를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느냐? 아니다. 이런 형태로 못 나타내고요. 얘를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요놈이 완전 제곱꼴로 유도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2가 보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두 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를 뽑아내야 돼요? 두 배를 하고 싶으면 반을 뽑아내야 두 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반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2분의 1을 앞으로 뽑아내면요. 자, 이놈은 어떻게 되냐면 두 배씩이 되니까 2a 제곱 플러스 2b 제곱 플러스 2c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요 놈을 선생님이 좀 풀어서 써보게 되면요. 어떻게 풀었을 수가 있냐면 2분의 1배에 그 다음에 여기는 2a제곱이라는 건 a제곱이 두 번 이렇게 더해진 거죠. 그 다음에 2b제곱은 b제곱이 두 번 더해졌고요. 2c제곱은 c제곱이 두 번 더해졌으며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자, 요놈들이 붙어있게 된 거예요. 자, 선생님이 왜 두 배를 했느냐? 바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지. 그치? 완전 제곱식에 필요한 식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ab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식은 누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2ab는 a와 b가 하나씩 필요하죠. 그래서 a와 b가 각각 하나씩 들어가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죠. 누굴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2bc와 2bc에 필요한 완전 제곱식은 b제곱과 c제곱 하나가 필요하죠.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또 누굴 만들 수 있느냐?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ca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플러스 c제곱하고 플러스 a제곱이 필요합니다. 그죠? 여기에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위의 식을 간단히 할 수 있는 거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식은 자체적으로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떤 수의 제곱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어떤 수의 제곱은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셋을 다 더해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놈의 반을 해도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단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들어가요.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가능한 일이 될까요? 이거 간단하잖아요.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조건이죠. 그죠? 이놈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바로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실수고 이게 실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A에서 B를 빼도 실수란 얘기는 A, B, C 모두가 실수란 뜻이니까 여기는 어떤 조건이 들어가냐면 A, B, C는 바로 실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갈 때만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거꾸로 볼 때는
A, B, C가 실수라고 할 때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게 뭐예요? 아, A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고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고 C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고 A-B도 0보다 크거나 같고 B-C도 0보다 크거나 같고 C-A도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라는 거 떠올릴 수 있겠죠. 그죠? 바로 이 조건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절대 부등식.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시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공식으로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공식은 뭐냐면요. 우리 삼승 공식인데 세제곱 공식은 아까쯤에 했고요. 세제곱 공식은 아까쯤에 했고 제 8번 공식을 보겠습니다. 8번 보죠. 8번은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자, 이건 세제곱꼴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게 되냐면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뀌어서 A-B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자, 이 놈은 바로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입니다. 자, 이 놈은 어떻게 기억해 주는 것이 좋으냐면 이게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야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야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좀 편하게 삼승을 해결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내용 살펴보시면요. 다음 내용에서 뭐가 나오냐면 역시 삼승 공식 중에 하나인데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보일 겁니다. 자, 요 놈은 누구랑 똑같냐면요. 누구랑 똑같으냐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보세요. 여기 있는 거 곰방 봤던 거죠. 선생님하고. 그죠? 왼쪽에서 이미 절대부등식을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 공부했던 내용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더 붙이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자, 이거 자만 오는 사람은 이거 한번 각각 전개해 봐도 돼요. 전개하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2 BC. 자, 요 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라는 것은요, 지금 유일하게 외워둬야 될 공식이에요. 삼승 공식 나중에 인수분해 공식에서 선생님이 요 놈이 되는 형태를 다시 보여드리게 될 텐데, 지금은 요 형태를 좀 기억을 꼭 해두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죠? 나중에 자세한 내용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10번째 내용. 물론 요거는 지금 안 해오셔도 되는 건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A제곱 플러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만 달라요. 이렇게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뭐가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놈의 형태는 어떻게 빨리 전개를 할 수가 있느냐. 공통 부분이 있으면 우리 치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공통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공통 부분을 묶어내면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가 되게 되죠. 그죠? 자, 여기에서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그러면 동그라미 플러스 AB, 동그라미 마이너스 AB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뭘 뜻하게 되냐면 앞에 거에다 뒤에 걸 한 번 더 했고 앞에 거에다 뒤에 걸 한 번 빼줬거든요. 그러면 합차 공식이 돼서 앞에 거 땡그레미의 제곱이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A제곱 B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놈을 빨리 전개하라는 뜻이죠. 제곱이 빠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앞에 거의 제곱 A의 4제곱,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의 2배니까 플러스 2A제곱 B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 있고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안 했죠. 플러스 B의 4제곱이죠. 그래서 간단히 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A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B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4제곱으로 바뀐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걸 사실은 보기차식의 해법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인수분해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곱셈 공식에 대해서 쭉 한번 내용들을 정난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나서 계속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식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자, 계속해서 봅시다. 자, 이번에 나와 있는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보죠. 자, 곱셈 공식의 변형식 1번 나왔는데요. 1번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도대체 뭐냐? 자, 요거는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그 앞에 곱셈 공식의 1번식을 갖다가요 조금 변형한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식일 뿐이거든요. 원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한 거죠.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하게 되면 a제곱에 b제곱에 플러스 2ab가 붙으니까 여기 플러스 2ab가 있어야 되는데 그놈을 일로 뿅 넘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ab가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요, 음수 a-b의 제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a-b의 제곱으로 나타낸다면 그때는 원래는 a제곱 b제곱에 마이너스 2ab가 여기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쭉 넘어와서 플러스 2ab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크게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형태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a 플러스 b랑 ab를 알아도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랑 ab를 알아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삼형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누가 삼형제냐?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그 다음에 a 플러스 마이너스 b와 그 다음에 ab. 자, 이 셋 중에서 두 개를 안다면 나머지 하나, 두 개를 안다면 나머지 하나, 두 개를 안다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 형태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입니다. 자, 요 놈의 형태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자, 이놈의 형태는요. 우리가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하면 얻어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약속대로 하자면 앞에 거의 제곱 x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은 x제곱분의 1이죠. 자, 둘이 더한 거죠. 더한 거고 둘이 곱한 거에 2배가 빠져 있죠. 그러면 둘이 곱한 거에 2배면 플러스 2배, 앞에 거는 x, 뒤에 거는 x분의 1.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x와 x가 이렇게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2만 남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라, 그러면 얘는 결국은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바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누구를 뺀 것과 같다? 2를 뺀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마이너스 2만 붙여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위에 거랑 비교를 잠깐 해볼까요? 위에를 보시면요. 여기서 a, b에 해당하는 것이 서로 역수가 돼서 사라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 있고요. 자, 이것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제곱해서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앞에 거의 제곱 x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도 양수가 될 테니까 x제곱분의 1이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죠. 둘이 곱한 거의 2배는 2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앞에 마이너스 2만 남게 되죠. 자, 그래서 또 하나의 공식은 뭐가 있느냐. 얘처럼 똑같은 건데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이번에는 여기에 뭐를 해줘야 돼. 이게 뿅 하고 넘어갈 테니까 플러스 2가 붙는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원래는 위에서 삼형제였던 게 얘는요. 바로 역수 때문에 2형제로 바뀝니다. 2형제로 바뀐다는 건 누구누구가 2형제죠? 바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하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마이너스 x분의 1. 자, 요 두 개가 이 형제로 바뀌게 됩니다. 한 놈이 사라져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세 개가 놀아야 되는데 특수한 경우가 돼서 두 개밖에 안 노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유심히 봐두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공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삼승 공식인데요. 자, 세 번째 공식은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입니다. 자, 곱셈 공식의 변형식은 얘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걸 전개한 식을 선생님이 한번 다시 써보면요.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뭐가 빠졌죠? 3a 제곱 b하고 그 다음에 3ab 제곱이 빠졌죠? 이렇게. 그쵸? 근데 요 식을 좀 간단히 해봐야 돼요. 요 식을 간단히 하면 요 식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3배의 ab가 공통이니까 여기 a 플러스 b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근데 내가 나타내고 싶은 건 요 놈이니까 나머지를 넘겨줘야 되죠. 뿅 하고 넘겨줘야 되니까 결국은 여기에 뭘 뺀 거가 돼버리냐면 마이너스 3ab에 a 플러스 b를 뺀 공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자, 이 부호가 바뀔 수가 있죠. 마이너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도 쓸 수가 있어요. 이건 홀수차항일 때 가능한 일이죠. 자, 이것은 도대체 a 마이너스 b를 세제곱한 거에서 얼마만큼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또 전개해 보면 되겠죠.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여긴 플러스라고 그랬죠. 플러스 3
AB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요 놈 둘만 남기기 위해서 요 놈을 어떻게 버려야 하느냐죠? 그죠?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3AB가 공통의 A 플러스 A 마이너스 B죠. 그죠? A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쵸? A 마이너스 B가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 얘가 쑥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는 뭐가 붙느냐? 플러스 3AB에 A-B가 붙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3차 공식이 되겠습니다. 3차 공식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지우고 자, 문제를 계속해서 보면요. 자, 네 번째 내용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내용은 3차인데 바로 2번 공식과 이렇게 접목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분의 1이라는 건 뭐겠느냐. 그대로 생각해보면 요 3번과 비교를 해가면서 보면요. x, 그 다음에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1차가 되겠고요. 거기에 세제곱에서 뺀다. 누구를? 3AB를 그랬죠. 3 곱하기 AB라는 건 요 놈과 요 놈을 곱한 거죠. 근데 역수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뒤에는 뭐만 붙냐면 그냥 x 플러스 x분의 1만 붙는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1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 놈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거의 세제곱에서 더하기 역시 세제곱.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는 어차피 역수가 돼버리니까 사라져버리겠죠. 그죠? 둘이 곱하면은 역수가 돼서 사라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게 생기겠죠. x 마이너스 x분의 1이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다섯 번째 공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공식은 뭐냐? 바로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것은 x-y의 제곱을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자, 요 놈은 가운데가 2xy, 여기는 마이너스 2xy죠. 그러면 2xy로 바뀌기 위해서 여기에 얼마가 더 더해져야 돼요? 플러스 4xy가 더 더해져야 되겠죠. 자, 요런 내용입니다. 하나가 더 있다면 이게 거꾸로 바뀔 수가 있죠. 바뀔 때는 이게 넘어가 버리면 되죠. 마이너스 4xy로.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거와 같이 보면 되겠죠. 같이 보게 되면 여기가 x 플러스 x분의 1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곱을 하게 되면요. 요 놈은 x-x분의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어디까지만 써주면 돼요? 4까지만 써주면 되죠. xy는 어차피 역수기 때문에. 그죠? 자, 다음 내용 7번, 8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7번, 8번은 당장 필요 없는 공식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재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x의 5제곱 플러스 y의 5제곱. 자, 이렇게 차수가 높아져서 홀수차항의 형태를 가질 때는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갈 거냐예요. 이게 바로 xn제곱 플러스 yn제곱 꼴인데요. 자, 홀수차항일 때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이 5를 갖다 숫자를 적당히 조합을 해주는 건데요. 바로 이놈이 5가 되기 위해선 1과 4를 더해서 나올 수도 있고 2와 3을 더해서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차수를 되도록이면 4 이거면은 고차식이니까 너무 높으니까 2와 3으로 적당하게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의 세제곱과 그 다음에 x의 제곱 y의 제곱을 곱해버린다면 요 맨 앞에서 x의 5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거 2개에서 y의 5제곱 나오죠. 그러면 둘이 똑같아져 버려요. 그러면 남는 건 뭐냐? 요렇게 곱한 놈하고요. 요렇게 곱한 놈만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y의 제곱이죠. 요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것도 빼줘야 되죠. 요렇게 곱한 거는 마이너스 x제곱 y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좀 간단히 해주면요. 요 식에는 지금 x 2개, y 2개가 공통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x가 앞에 남고 y가 뒤에 남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바뀝니다. x가 2개, y가 2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x 플러스 y가 붙게 되죠. 자,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x의 7제곱, y의 7제곱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 놈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x의 4제곱, y의 4제곱과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빠져야 될 건 뭐가 빠지냐? 요렇게 빠지고요. 요렇게 빠져요. 근데 x 3개, y 3개를 다 갖고 있으니까 x 3개, y 3개를 다 갖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x 플러스 y가 들어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8번 공식이었는데요. 자, 다음 9번 공식 보도록 할까요? 9번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도대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것은 각각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제곱한 거에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요 놈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의 제곱, 가운데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그 다음에 둘씩 묶은 거에 2배씩이 더 붙어 있어야 되죠. 근데 없어요. 그럼 그걸 빼달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배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내용 나왔는데 10번째 내용은 선생님이 아까쯤에 이미 설명을 한 절대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느낌이 오나요? 예, 그 다음에 11번째 내용입니다. 세제곱 공식인데요. 이 세제곱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11번째 거 보죠. 자, 아까쯤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놈은 누구랑 똑같다고 그랬죠?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죠. 그죠? 자, 여기에서 바로 이 마이너스 3ABC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쪽으로 뿅 하고 넘어간 식입니다. 넘어간 식. 그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느끼실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느끼란 얘기는 뭘 느끼란 얘기냐면요. 보셔요. 바로 요 놈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된다면 바로 요 부분이 0이 된답니다. 0이 돼버리면요. 0에다가 이 괄호를 아무리 곱해봤자 좌변은 다 0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돼버리면 그때는 어떠한 식이 돼버리느냐? 0이 되면 어떠한 식이 돼버리느냐? 좌변 자체가 싹 다 0이죠. 그러니까 요 놈만 남게 되죠. 그래서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은 누구랑 같냐면 요것만 넘어오면 되잖아요. 그죠? 요건 남아있고 요것만 넘어오니까 3배의 A, B, C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세수를 합쳐서 0이 된다는 것은 각각의 세제곱의 합이 각각의 세수의 곱의 3배와 다시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 기억을 해 두시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갖다 전부 다 설명을 드렸는데 부가적으로 선생님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2가지 공식인데요.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T1 1번. 자,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요. 바로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의 곱셈 공식의 변형식입니다. 자, 이런 식인데요. 자, 이렇게 전부 다 짝수차만 나오게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복 2차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놈의 해법은 치환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갑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A, B를 라지 A, 그 다음에 B, C를 라지 B, 그 다음에 C, A를 라지 C. 자, 요거로 놓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놈이 변신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바로 라지 A의 제곱, 그 다음에 라지 B의 제곱, 라지 C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요 형태를 우리가 간단히 하는 방법 기억나죠?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은 우리 몇 번에서 봤습니까? 요 위로 잠깐 올라가 봐봐요. 9번에 지금 나와 있죠? 9번에. 그죠? 9번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서 2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다시 밑으로 내려올까요? 자, 이렇게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어떻게 씁니까? 여기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건 치환한 값들이니까 돌려줘야 하겠죠. 돌려주게 되면 여기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와 B를 곱한 거. A와 B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A, B 제곱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B, C를 곱하면 요놈과 요놈을 곱했으니까 B, C 제곱 A가 되겠고요. C, A를 곱하게 되면 요놈과 요놈을 곱했으니까 C, A 제곱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가 생기게 되냐면요. 자, 요놈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요 항들을 보세요. 적어도 A 하나, B 하나, C 하나는 다 갖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A 하나, B 하나, C 하나를 뽑아내게 되면 남는 것은 뭐 남느냐? B 하나, C 하나, A 하나. 그래서 A 하나, B 하나, C 하나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이 바로 누구의 공식이냐?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의 합의 공식이 됩니다. 자, 요놈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둬야 될 거는 요놈과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요놈과 그 다음에 A, B, C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요. 바로 4형제입니다. 4형제니까 이 4형제 중에서 3개만 안다면 나머지 하나는 구해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 형태를 구하기 위해서는 A, B, B, C, C하고 A, B, C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알아두면 되겠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팁 두 번째 거 보도록 하죠. 자, 칠판 좀 이동할까요? 자, 두 번째 팁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로 어떤 내용이냐? 바로 A의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플러스 C의 4제곱입니다. 자, 요 놈이에요. 자, 요 놈도 전부 다 짝수차이기 때문에 치환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치환하느냐? 바로 A제곱을 라지 A로 치환하고요. 그 다음에 B제곱을 라지 B로, 그 다음에 C제곱을 라지 C로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환을 해서 보게 되는 건데요. 자, 정리하게 되면 요식 자체가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바로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바뀌게 되죠. 야, 이거는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겠다. 그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아, 눈 감고 못하겠다. 안 보이니까. 그지? 마이너스 2배. 알았어요. 그런 개가 안 할게요.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돌려줘야 되겠습니다. A제곱, B제곱, C제곱, 요 놈을 돌려주게 되면요. 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요 식 자체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거든요. 근데 A제곱, B제곱, C제곱이니까 요 안이 이렇게 바뀌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여기는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됩니다. 얼라리요. 요거를 어디선가 본 거 같지요? 바로 팁 1에서 우리가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한 식을 써보면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일단 요 놈식 자체도 간단히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로 간단히 되죠. 바로 이놈의 전체에 뭐가 된다고 그랬냐면 제곱 이런 뜻이고요. 마이너스 2배에 또 중괄호가 붙고요. 요 놈을 간단히 한 식 아까 처음에 배웠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제곱 마이너스 2ABC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아, 좀 기네요. 글씨가 좀 작아지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요거 보면서 뭐야 장난해 막 그럴 텐데요. 자, 요거는요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들어간 것들 요소들을 보면요 좀 전체 좀 잡아주실래요? 전체 보시면 A의 4제곱, B 4제곱, C 4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BC, 그 다음에 AB, BC, CA, AB, BC, CA. 결국은 이 세 가지만 알면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세 가지만 알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처음에 팁 1과 팁 2에서 아는 것들이 다 똑같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A, B, C, 그 다음에 A, B, B, C, CA의 합. 요것만 알면 사실은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의 합. 그 다음에 A, 4제곱, B, 4제곱, C, 4제곱의 합. 전부 다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부수적인 잘 나오는 형태까지 해서 전부 다 마무리를 줘봤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나서 우리 확인 체크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예. 자, 보십시다. 우리 필수예제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필수예제 8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곱셈 공식 6개가 나왔는데요.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속도를 조금 빨리 할게요. 알겠죠? 잘 안 보이시는,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앞에 공식을 좀 빨리 한번 보고 오세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2x 플러스 1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죠.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앞에 거의 제곱, 둘이 곱한 거의 2배, 뒤에 거의 제곱이죠. 그래서 앞에 거의 제곱하면 4x 제곱, 둘이 곱한 거의 2배, 4x 뒤에 거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a-2b의 제곱 그랬죠. 앞에 거의 제곱 어떻게 됩니까? 9a의 제곱이 되겠고요. 둘이 곱한 거의 2배 마이너스 3이 6이 12ab가 되겠죠. 뒤에 거의 제곱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4b 제곱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공식 보도록 합니다.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줬죠. 자, 그러면 앞에 거의 제곱 9x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 바로 16a 제곱을 빼준 거다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공식 보도록 하죠.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이죠. 자, 이것은 x에 관해서 2차고 x에 관해서도 있어야 되고 상수항도 있어야 된다. x가 두 개는 요놈과 요놈밖에 없으니까 1밖에 안 나오고 x가 하나일 때는 3 나올 때 1 나올 때 그러니까 둘이 더한 4가 나오겠고 상수항은 x가 안 나오니까 둘이 곱한 게 나오게 되죠.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형태 보도록 합니다. 3x-9와 3x 플러스 4라고 그랬죠. 자, 이것은 요렇게 곱한 거 3, 3은 9x 제곱에 그 다음에 3, 4, 12x 마이너스 9, 3, 27x죠. 그러면 12에서 27을 뺀 거예요. 마이너스 15x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수항은 요 둘이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9, 4, 36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형태 보도록 하죠. 자, 세 개가 곱해졌어요. 올라 이건 x에 관해서 3차, 그 다음에 x에 관해서 제곱도 있어야 되고 x도 있어야 되고 상수항도 있어야 되죠. x 세 개는 x밖에 없으니까 1이고요. x 두 개는 요 두 개 묶었을 때 요 놈이죠. 그러니까 얘네 셋들의 합이죠. 그러면 1하고 3 더하면 4에서 2 빼면 플러스 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x가 하나 나오면 둘씩 곱한 것들의 합이죠. 그러면 이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고요. 이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이고 이렇게 둘이 곱하면 플러스 3이죠. 그냥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니까 마 8 플러스 3이니까 마 5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상수항은 x가 안 나오니까 1, 마이너스 2, 3이 나오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3, 2, 6, 1은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7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은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역시 6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곱셈 공식을 사용해서 다음 각식을 전개하여라 그랬죠. 자, 첫 번째 공식, 제곱 공식이죠. 자, 이놈은 어떻게 돼요? 각각의 제곱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x제곱, y제곱, z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둘씩 곱한 것들은 2배씩 해주는 거죠.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2xy.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2yz.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또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2zx가 되겠죠. 자, 이놈은 마이너스가 2개 나오는 꼴이라 그랬죠. 자, 2번 공식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제곱 공식이에요. 세제곱 공식은 어떻게 돼요? 앞에 게 요 놈이고 뒤에 게 요 놈이죠. 플러스 6, 그죠? 그러면 2x가 3개 나오는 놈이 있고 2x가 2개 나오는 놈이 있겠고 그 다음에 2x가 하나 나오는 놈, 2x가 안 나오는 놈.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6이 3개 나오는 놈, 6이 2개 나오는 놈, 6이 하나 나오는 놈. 그 다음에 세제곱은 1, 3, 3,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 여긴 3 곱해지고요. 여긴 3 곱해지고요. 여긴 1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6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 식을 간단히 한 식을 써주면 되는 거죠. 앞에서부터 정리하면 2를 3번 곱하면 8이 되니까 8x의 세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제곱하면 4죠. 그러면 4, 3, 12, 12의 6배 72가 됩니다. 72x가 2개짜리고요. 플러스 2, 여기는 6, 6에 36이죠. 36의 6배입니다. 그죠? 3이 6이니까 36의 6배면 216이죠. 맞나요? 36의 6배이면 36의 6배면 6, 3, 18, 6, 6의 30 맞죠? 216입니다. x 하나짜리가 되겠고요. 플러스 6의 세제곱이면 얼마입니까? 216이죠. 자,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자,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럼 앞에 게 요 놈이고 뒤에 게 요 놈인데요. 이 음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만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그죠? 자, 그럼 요거 해보면요. 여기는 2x의 세제, 2x가 3개, 그 다음에 여기도 2x가 2개, 그 다음에 2x가 하나, 이렇게 되겠고요. 2x가 없는 놈, 여긴 3의 세제곱, 3의 제곱, 3자리 3의 빵 1, 3, 3, 1 이렇게 되는데 앞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순이라고 그랬죠. 이걸 간단히 한 걸 적어주면 되겠죠. 자, 요놈은 맨 앞에는 8x의 세제곱이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죠. 자, 여기는 2의 제곱이니까 4예요. 4, 3, 10인데 12의 3배니까 36이죠. x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바뀌죠. 3의 제곱이 얼마냐면 3, 3은 9예요. 9에다가 6을 곱한 거죠. 3이 6을 9, 6에 54죠. 54x가 되겠고 마이너스 3, 3은 9, 3, 27. 자, 27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네 번째 공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놈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XY를 치환을 해줘도 좋아요. XY를 치환을 해줘도 좋은데 자, 그렇게 하면 계산이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는 어떻게 삼승곡식과 흡사하게 생겼다고 보면 되죠. 요 놈을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은 요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요 놈을 갖다 선생님이 땡그램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땡그램이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땡그램이 제곱 마이너스 땡그램이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이걸 간단히 하면 이게 뭐죠? 바로 땡그레미의 세제곱 플러스 1이죠.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놈을 전개한 식은 땡그레미가 누구냐면 xy거든요. xy의 세제곱에다가 1을 더한 거다 이런 뜻이니까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1. 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얘는 제곱, 여기에 또 1의 제곱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아, 제곱이 3개가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곱에는 음수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이놈을 제곱하면 x제곱, 이놈을 제곱하면 x제곱, 이놈을 제곱하면 x제곱.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바꿔보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x 그 다음에 플러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 바로 요 놈을 제곱한 식을 써봅시다. 이걸 제곱한 식을 한번 선생님이 써볼게요. 자, 요걸 제곱한 식은 어떻게 돼버리냐면요. 앞에 거의 제곱 x제곱, 뒤에 거의 제곱 y제곱. 그죠? 그 다음에 요 놈을 제곱한 거. 이렇게 되죠. x제곱 써버리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죠. 이렇게. 둘이 곱한 거에 2배니까 플러스 2xy가 나와요. 플러스 2xy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2y가 나와요. 마이너스 2y.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아이고, 선생님 잘못 썼죠? 예, 잘못 썼습니다. 예,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우리 학생 여러분들 선생님이 삼승 공식 외우라고 해놓고, 그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2차 공식이 아닌데 지금 보면은 x랑 x제곱 곱하면 벌써 x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2승 공식을 쓰는 게 아니죠. 여기서 3승 공식 써줘야 되죠. 3승 공식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바로 요 놈이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자, 이놈이죠, 이놈. 이놈을 써줘야 되죠. 3차니까. 자, 정리하면 여기에 지금 a, b, c 대신에 누가 들어갔나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써보면 a, b, c 대신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x가 들어갔고요. 여기 y가 들어갔고요. c 대신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죠. 그래서 오른쪽을 정리해보면 여기 x제곱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y제곱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면 1 튀어나오죠. 둘이 곱하면 xy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y 튀어나오죠. 여기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y죠. 이렇게 되겠고요.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x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놈을 비교해 보면 되죠.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1. 요 둘의 지금 부호만 다른 거죠. 요 둘의 부호만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1이니까 C에 해당하는 이 C가 들어가는 데는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바뀌어서 여기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 놈은 결국은 뭐냐? 세제곱 공식이란 얘기죠. 얘가 뜻하는 바가 뭐였었냐면 바로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세제곱, 그 다음에 C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 놈을 간단히 한 식을 적어주게 되면 앞에 각각의 세제곱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각각의 세제곱을 적어주시면 먼저 맨 앞에 x였으니까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개를 곱한 거의 3배죠. 그죠? 그러면 3xy가 되겠죠? 3xy인데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바로 요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공식 보실까요? 마지막 공식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하고 여기의 연결부호만 다른 형태죠. 그죠? 여기하고 여기의 연결부호만 다른 형태예요. 그럼 바로 4제곱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한 번 더 우리가 전개를 해볼게요. 바로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공통이죠. 이걸 땡그램이라고 묶으면 얘는요. 땡그램이 플러스 6xy. 그 다음에 땡그램이 마이너스 6xy죠. 그래서 간단히 된 결과는 땡그램이의 제곱 마이너스 66의 36x제곱 y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땡그램이 제곱만 계산을 해보시면 되죠. 땡그램이가 누구냐? 바로 4x제곱 플러스 9y제곱이죠. 바로 요 놈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36x제곱 y제곱을 계산하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놈은 4, 16x의 4제곱. 자, 그 다음에 99 플러스 81 y의 4제곱이 되겠죠. 가운데 것만 정하면 되죠. 가운데 거. 자, 요 놈 둘이 곱해서 2배니까 9, 4, 36의 2배 72입니다. 72에서 36 빼면 또 36이니까 36 x제곱 y제곱이 요 사이에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8번이죠. 8번? 8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두 문제 나와 있는데요. 각식을 전개하여라. 자, 이렇게 이런 놈들은 바로 공통 부분을 가지고 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x제곱 플러스 x, x제곱 플러스 x 이 두 개가 공통이죠. 그래서 이 놈을 묶어버리면 t라고 묶읍시다. t 플러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4로 묶을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전개한 식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4, 8이 되겠죠. t 돌려줘야 되죠. t가 뭐냐면 x제곱 플러스 x예요. 자, 이 놈의 제곱 마이너스 2배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죠. 플러스 x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간단히 한 결과는요. 여기서 x의 4제곱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에 2배니까 플러스 2x의 세제곱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x제곱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 2x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상수항 마팔이 붙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요, 공통 부분이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놈은 바로 1차항의 개수나 1차항 또는 상수항의 개수를 맞추어 정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묶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요놈의 차가 일정하든지 합이 일정해야 되죠. 합이 일정해야 되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2고요. 얘네 둘이 더하면 2죠. 자,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해결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놈과 요놈을 먼저 정리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자, 요놈과 요놈을 정리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되겠죠. 2, 4, 8.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통 부분을 찾을 수 있게 되죠. 요놈과 요놈이 공통 부분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공퉁이래, 공퉁. 자, 봅시다. 자, 요놈 정리하면 t마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놈은 t마 8입니다. 자, 간단히 한 결과는 t제곱 마이너스 11t에 그 다음에 플러스 38에 24가 되겠고요. t 돌려줘야 되겠죠. t는 x제곱 플러스 2x가 되니까 요놈의 제곱 마이너스 11배 x제곱 플러스 2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4가 되겠죠. 자, 간단히 한 결과는 앞에 거의 제곱 x의 4제곱이 되겠고요. 둘이 곱한 거에 2배면 플러스 4x의 세제곱이 되겠으며 플러스 4x제곱 튀어나오죠. 마이너스 11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7x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 22x가 되며 뒤에는 플러스 24가 붙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9번 문제 한번 풀이를 해봤고요.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죠. 자, 10번입니다. 10번 보죠. 자, 조금만 참아라. 얼마 안 남았어. 봐봐.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한 식의 값 그랬어요. 그죠? 자, x 플러스 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나왔습니다. 그때 x제곱 플러스 y 제곱의 값을 구해라. 이건 삼형제인데요. 결국은 얘가 나왔으면 누구를 알면 끝나요? x, y를 찾을 수 있으면 끝나는 거죠. 이것만 안다면 이거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주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요 놈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빨리 얘가 있는 식으로 변형하라는 뜻인데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은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느냐?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로 변형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이 식에서 식의 값들을 맞춰서 정리하게 되면 바로 여기가 14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2라고 그랬으니까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가 2라고 그랬죠. 자, 요걸 가지고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구하려는 게 xy예요. 요거 구하고 싶었다는 얘기죠. 요거. 그죠? 간단히 하게 되면 이게 8이거든요. 8. 자, 8이 6로 넘어갑니다. 8이 넘어가면 6 남겠죠. 그죠? 6은 마이너스 6xy예요. 마이너스 6xy.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는 xy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아, xy가 1이구나 라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알 거 다 알았어요. 뭘 알 걸 다 알았냐? x 플러스 y가 2고 그 다음에 xy가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어떻게 구할 거냐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자, 이것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xy를 뺀 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x 플러스 y에 해당하는 게 얼마라고 그랬냐면 2라고 그랬으니까 2의 제곱에서 얼마를 뺀다? 2 곱하기 2를 빼는 거죠. 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4에서 2를 뺀 거니까 2가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의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10번 문제 뭔가 계산이 잘못됐네요. 그쵸? 자, xy가 여기 잘못됐죠? 여기 xy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죠? 요게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죠. 2가 아니라 누굽니까? 그렇죠. 6입니다. 6. 예,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자, 필수 예제 11번. 필수 예제 마지막 번 문제죠. 왜 이렇게 더듬죠, 오늘? 예, 항상 더듬었다고요? 예, 봅시다. 자, 11번 문제 보죠. 자, 11번 문제 보여주십시오.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한 식의 값 그랬죠. 자, 이번에는 항이 3개짜리가 막 보입니다. 항이 3개짜리가 막 보여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죠. 요 놈을 제곱한 식을 써보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 한번 써볼까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제곱한 식을 써봅시다. 자, 요 놈을 쓰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누구냐? 요 놈을 구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 둘을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줬어요. 얘는 0이라고 그랬어요. 0. 그러면 얘는 0의 제곱이죠. 0의 제곱. 이렇게 됐고요. a제곱, b제곱, c제곱은 1이랍니다. 1. 플러스
2배에 내가 구하고 싶은 얼마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0의 제곱은 어차피 0이니까 이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러면 2배의 얼마니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얼마니는 얼마니? 2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바로 요 놈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두 번째 A의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플러스 C의 4제곱 그랬죠. 자, 우리 아직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공식을 외웠을 리는 없고 다시 한번 해보면 이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 식에서 우리가 간단히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일단은 요 앞에 건 문제가 없죠. 왜?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1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요 뒤만 좀 간단히 해서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그죠? 바로 어떤 식이냐? A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제곱 마이너스 3ABC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것부터 찾아보죠. 자, 요 값에 해당하는 건 요게 얼마냐면요. A, B, B, C, CA가 우리 구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란 뜻이고요. 마이너스 3배에 A, B, C가 필요해졌죠. A, B, C가. 그죠? A, B, C가 필요해졌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이미 0이에요. 요게 0이란 뜻입니다. 0. 여기에 A, B, C가 있는데 곱하기 0이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0.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뒷부분이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앞에 부분만 남게 됩니다. 앞에 부분만. 그죠? 앞에 부분만 남게 되니까 정리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요 놈을 이제 바로 계산할 수가 있죠. A제곱, B제곱, C제곱은 1이었으니까 1의 제곱에서 빼줘라. 2배에 괄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요 놈만 남게 된다는 뜻이죠. 이게 4분의 1이 돼 있죠. 4분의 1.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간단히 된 결과는요. 자, 1에서 2 곱하기 4분의 1이면 이거 2분의 1이죠. 1에서 2분의 1을 뺀 거니까 정답은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필수 예제 문제 풀어봤는데요. 잠깐 시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밑에 확인 체크 52번까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확인 체크를 풀어보시고 선생님 풀이 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잠깐 정지하세요. 자, 됐죠? 자, 그러면 확인 체크 문제 선생님과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문제 바로 몇 번부터 있냐면 47번부터 있거든요. 자, 확인 체크는 선생님이 더 속도를 좀 빨리 낼 겁니다. 알겠죠? 자, 확인 체크 문제 보도록 하죠. 자, 47번 벌써 나왔어요. 그죠? 47번 벌써 나왔어요. 자, 봅시다. 아니, 속도를 빨리 낸다고 그랬더니 막 돌려버리네. 그죠? 자,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3a-2b의 제곱, a-b의 제곱꼴이 되겠습니다. 앞에 거의 제곱 9a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에 2배, 3, 2, 6이 12a가 되겠죠. 뒤에 거의 제곱,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4b 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와 뒤에 거 한 번은 빼줬고 한 번은 더해줬으니까 합차 공식이 되니까 앞에 거의 제곱 9분의 4a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 4분의 9b 제곱이죠. 자, 요 놈을 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거 정리하게 되면요. x-2 곱하기 x-5죠. 자, 이것은 x에 관해서 2차, 그 다음에 x 상수항이 이렇게 돼 있는데 x가 하나 나온 놈은 요 놈과 요 놈의 합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7x가 들어가고요. 맨 뒤에는 상수항이 들어가죠. 2, 5, 10이 들어간다라는 거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는요. 자, 앞에 거 곱하면 4x 제곱이 되겠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0x. 이렇게 더하면 곱하면 6x. 마이너스 10x 플러스 6x.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상수항 마이너스 3, 5, 15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항이 3개입니다. 항이 3개. 그러면 x의 세제곱. 자, x가 2개 만나는 건 이렇게 만나면 결국은 마이너스 4가 튀어나오니까 얘네들의 합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2, 3, 5고요. 4 더하면 9죠. 9x 2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하나짜리는 어떻게 되면 하나 나오면 마이너스 3과 4가 나오니까 둘씩 곱한 것들의 합이죠. 2, 3은 6에다가 그 다음에 3, 4, 12에다가 그 다음에 4, 2, 8에 더한 거죠. 그래서 26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26x 하나짜리.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죠. 2, 3은 6, 4, 24가 튀어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47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각식을 전개하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식은 제곱 공식이 되겠죠. 제곱 공식. 그죠? 제곱 공식. 자, 제곱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각각의 제곱 x제곱 플러스 4y의 제곱 플러스 9z의 제곱. 자, 둘씩 곱한 거에 2배. 얘네 둘이 곱하면 음수. 둘이 곱하면 2xy. 2배 하면 4xy. 자, 얘네 둘이 곱하면 양수. 2, 3은 6, 2, 12yz.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면 음수. 3xz인데 2배 하면 6xz.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끝났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세제곱 공식입니다. 앞에 거에 세제곱 그랬죠? 자, 이거 써볼게요, 선생님이. 5x가 3개, 5x가 2개, 5x가 하나, 5x가 없어. 여기서부터 3y가 3개, 3y가 2개, 여기에 3y가 하나, 없어. 그 다음에 1, 3, 3, 1 이렇게 되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3, 플러스. 자, 요 놈들을 전개해주면 되겠죠. 자, 간단히 한 결과는 5를 3번 곱하면 125, x가 3개 플러스 5를 2번 곱하면 5, 5, 25. 25가 9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25가 9개. 그죠? 25가 9개면 어떻게 되죠? 9, 2, 18, 9, 5, 45. 225죠. 그죠? 225. 그 다음에 x가 2개, y가 하나. 플러스 3, 3은 9. 여기는 어떻게 돼요? 3y의 제곱이 왜 제곱이 여기 붙어 있는 거야? 여기 바깥에서 놀아야지. 그죠? 그러면 3, 3은 9, 3, 27. 5가 27개 있어요. 그러면 5가 27개면 5, 20, 5, 7에 35. 135죠? 그죠? 135 xy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3개 27 y 세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요 공식입니다. 요 공식. 자, 요 공식은 이렇게 보면 되죠. a-b 곱하기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자, 요 놈은 어떻게 되죠?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자,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 느껴집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a-b 꼴일 때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게 앞에 거고 이게 뒤에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y의 세제곱 요 놈입니다. 계산되어진 결과는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27y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a제곱 마이너스 5bc, a제곱 플러스 5bc. 아이고, 가운데 연결부호만 다르네. 그러면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죠. 앞에 거의 제곱은 a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은 5, 5, 25, b제곱, c제곱.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합시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z,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z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자, 요 놈은 2x 마이너스를 뽑아내면 여기에 y 마이너스 3z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2x의 플러스가 되겠고 y 마이너스 3z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공통 부분이 나타나죠. 바로 이 괄호 부분이 공통입니다. 그러면 2x 한 번은 뺐고 한 번은 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정리한 결과는 앞에 거의 제곱, 바로 2x의 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죠. 뒤에 거는 괄호거든요. y 마이너스 3z의 제곱이 되겠죠. 이걸 전개한 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된 결과는요. 4x의 제곱에 이 마이너스는 반대로 바꾸라는 의미니까 y제곱의 반대 마이너스 y제곱. 둘이 곱한 거에 2배니까 마이너스 6yz인데 플러스 6yz로 바뀌겠죠. 자, 마지막으로 상수항에 있는 게 9z의 제곱인데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 9z의 제곱입니다.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가 되겠네요. 49번 문제. 자, 49번 문제 보죠. 자, 다음 각식을 전개하여라 그랬죠. 그죠? 사실은 이 전개하여라 문제는요. 아니, 시간이 좀 걸려서 문제인데 사실은 요거 전개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언젠간 답이 나옵니다. 근데 좀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수학적인 스킬들을 배워가고 공식들을 이해해서 접목을 시키는 건데요. 사실상 요거보다 중요한 내용들이 더 많죠. 그죠? 자, 이거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통 부분 보이죠? 요 놈과 요 놈이 공통 부분입니다. 그죠? 정리를 하게 되면 요 놈은 t마 2 곱하기 t마 3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봅시다. 정리하게 되면 요 놈은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 3은 6이 되겠죠. t 돌려줘야 되죠. t. x제곱 플러스 5x가 t거든요.
자, 요 놈의 제곱 마이너스 5배 x제곱 플러스 5x가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6을 더한 것이 되겠죠. 자, 전개하게 되면 x의 4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 1은 5인데 2배 할 거니까 5, 20, x가 3개 만났고요. 여기 25x제곱인데 마이너스 5x제곱이니까 플러스 20x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5, 25x가 되겠고요. 상수항 플러스 6이 되겠죠. 끝났죠. 힘들어요. 수다쟁이 같죠. 그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봐요. 합차죠. 합차. 그죠? 얘네 둘이 하면 뭐가 나옵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나오죠. 합차죠. 그죠? 얘네 둘이 하면 뭐 나옵니까? a네 제곱 마이너스 b네 제곱 나오죠. 그죠? 합차죠. 얘네 둘이 하면 뭐 나오겠습니까? 정답 나오는 거죠. a에 이거 했다고 4, 4, 16 쓰면 안 됩니다. 그죠? a 4제곱과 a 4제곱 곱하면 a 8제곱 되는 거예요. 그죠? 8제곱 마이너스 b의 8제곱. 자,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괄 꼴이죠. 그죠? 이건 합이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얘네 둘이 더하면 플러스 7, 얘네 둘이 더하면 플러스 7. 이 둘씩 묶으란 뜻이네. 그죠? 자, 요 왼쪽부터 정리하게 되면요. 요 놈은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2, 5, 10이 되겠고요. 뒤에 거는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2, 9, 18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동일한 부분이 보입니다. 1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돼버렸죠. 간단히 한 결과는요. 얘는 t 플러스 10이고요. 얘는 t맙 18입니다. 다시 정리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8t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0이 되겠습니다. 자, t 돌려줘야 되죠. t가 뭐였었느냐? x제곱 플러스 7x였다. 7x의 제곱 마이너스 8배의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80. 자, 간단히 한 결과는 앞에 거의 제곱 x의 4제곱, 둘이 곱한 거의 2배, 플러스 14x의 세제곱에 플러스 49x제곱이죠. 49에서 8 빼면 플러스 41x의 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87에 56x가 되겠으며 상수항 마이너스 180.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끝났습니다. 자, 다음 5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0번 문제 보여주세요. 50번 문제 좀 보여주세요. 안 보여줄 건가 봐요. 자, 보여주십시오. 자,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x-x분의 1은 3을 만족하는 x에 대해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1은 3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요걸 만족하는데 요걸 구하랍니다. 자, 이걸 간단히 해보면 되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이 문제가 좀 이상하죠? 그죠? 잠시만요. 문제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x의 세제곱. 자, 여기가 지금 없죠? 요 부분이 없습니다. 그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1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예, 선생님 문제만 봐도 알아요. 그죠? 자, 봅시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1을 계산하랍니다. 자, 이 놈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공식이 안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얘가 세제곱이니까 3번 곱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x-x분의 1을 실제로 3번을 곱해보는 거야. 그래서 x-x분의 1을 이렇게 세제곱을 해보세요. 세제곱을 해보면 결국 이걸 세제곱하는 거니까 얘가 27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27이 돼야 되는데 전개를 먼저 해보면 x의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이 되고요. x자리이고요.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x분의 1의 세제곱이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x분의 1의 제곱이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분의 1이 붙고요. 여기 안 붙어요. 1, 3, 3, 1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음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놈을 간단히 해보면요. 아, 여기 x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 플러스 3인데, x 하나, y 하나,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x 두 개면은 결국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거 하나 없어지면서 요거 하나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 놈하고 이렇게 사라져요. 이렇게 사라지고, 여기는 어떻게 사라지냐면, 여기가 x가 두 개가 돼버리니까 결국은 요 놈 없어지고, 요렇게 요거, 얘네들이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죠? 이해됩니까? 그럼 3이 빠져나가겠죠. 마3이 빠져나오면 여기는 x-x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전개만 해봐도 답은 떨어지게 돼 있죠. 내가 구하려는 게 뭐냐? 바로 요 놈이잖아요. 요 놈. 그쵸? 자, 그럼 요식을 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x-x분의 1이 3이라고 했으니까 3의 세제곱 27이죠. 이렇게. 27은 내가 구하려는 네모에서 요걸 뺀 거다. x-x분의 1이 또 3이라고 했어요. 얘가 3.
이렇게. 그러면 3 곱하기 3이 되죠. 자, 그러면 3 곱하기 3이 9인데 마이너스 9예요. 그러면 넘어가면 플러스 9가 되죠. 그죠?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분의 1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36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36.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역시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자, 요 놈을 계산해 보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x 플러스 y는 알고 있으니까 xy를 찾아오라는 뜻이죠. 그래서 xy를 공짜로 주기 싫어서 x 플러스 y와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줄 테니까 xy는 네가 구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럴 때는 요 놈의 양변을 제곱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y를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2xy가 1, 1은 1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2란 뜻이니까 자, xy를 구하려는 거죠.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를 2로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누가? x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걸 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자, 정리된 결과는 x 플러스 y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의 세제곱하면 1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3배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거기에다가 x 플러스 y 1을 곱해봤자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없어지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죠. 이렇게. 자, 정리된 결과는 1 플러스 2분의 3이란 뜻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바로 2분의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것이 50번 문제였고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 보러 갑니다. 자, 51번 문제 보겠습니다. 안 나와요. 51번 문제. 어떻게 된 거죠? 51번 문제 좀 보여주실래요? 자, 봅시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고요. A, B, B, C, C가 3입니다. A, B, C가 2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무진장 많아요. 그쵸? 무진장 많습니다. 자, 해보죠. 자, A제곱, B제곱, C제곱이다 그랬죠. 이 놈은 바꿀 수가 있죠.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갖다 제곱한 거에서 마이너스 2배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간단히 된 결과는 자, 집어넣으면 되죠. 얘가 4의 제곱이니까 4, 4, 16이고요. 마이너스 2배에다가 AB, BC, CA가 3이니까 결국은 1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누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10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그거 해봤고요. 자, 두 번째씩 정리합시다. 얘만 가지고 어떻게 못하죠? 마이너스 누가 더 있어야 돼요? 3ABC가 있어야 되죠. 마치 인수분해하듯이.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채워낼 거 채워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ABC 그랬는데요. 내가 구하려는 것을 T로 둘까요?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C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2거든요. 그래서 2, 3은 6이 되죠. 6. 이놈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라고 그랬고요. 곱하기 괄호 안에 뭐 들어가나 봅시다. A제곱, B제곱, C제곱 10이죠. 거기서 뺄 겁니다. 누구로? A, B, B, C, CA의 합이죠. 얼마입니까? 3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7, 4, 28. 28에 6 더하면 34. 누가? T가 34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A 4제곱, B 4제곱, C 4제곱입니다. 그죠? 자, 이거 정리해야 되겠죠? 자, 요 놈도 간단히 해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필요로 하는 건 A제곱 B제곱 C제곱은 이미 1번에서 구했죠. 1번에서 구했기 때문에 바로 요 놈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놈.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써보면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 이거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제곱 마이너스 2AB C A 플러스 B 플러스 C다. 자, 이렇게 돼 있었었죠. 간단히 해봅시다. 자, 요 놈이 얼마입니까? AB, BC, CA, AB, BC, CA 3이죠. 3. 3의 제곱은 9가 되겠죠. 9 마이너스 2배에 A, B, C가 2라고 그랬으니까 곱하기 2배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죠.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답이 아니죠. 4, 2, 8이 16을 빼는 겁니다. 그죠? 16을 빼면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누가? 얘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식은 누구냐면 지금 요놈 계산해야 되거든요. 요놈. A제곱, B제곱, C제곱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제곱이 막 빠졌어요. 바깥에. 여기 있어요. 여기. 그죠? 제곱이 있죠. A제곱, B제곱, C제곱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100. 100 마이너스 2배. 요놈의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7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7.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100에다가 플러스로 바뀌겠고 27에 14니까 11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5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52번 문제 보시죠.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이고요. xy, yz, zx가 2, xyz가 3일 때 요놈의 값을 구해라.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거 인터넷 강의하다 보면 요 문제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 전개하다가 헷갈려 버리거든요. 그죠? 이걸 전개하려니까 그러는 건데요. 이건 조금만 머리를 쓰면 우리 학생 여러분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x 플러스 y 보세요. 얘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x 플러스 y는 누구죠? 이 z가 뿅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얘는 1-z입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자, 다음 보세요. y 플러스 z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y 플러스 z면 x가 넘어가면 되니까 여기는 1-x죠. 이렇게. 자, 세 번째 z 플러스 x입니다. 이 z 플러스 x는 여기하고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넘어가 주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1-y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전개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 어떻게 전개할 수 있냐면요. 여기를 x라고 생각하면 x인데요. 그러면 이거 0 돼버리니까 안 되니까 이걸 t라고 생각하면 t면 t에 관해서 세제곱 되는 거죠. t에 관해서 3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1이 3번 나올 때가 있겠고 1이 2번 나올 때가 있겠고 1이 1번 나올 때가 있겠고 1이 빵번 나올 때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해주면 되죠. 1이 3번 나올 때는요. 111이 나온 거니까 얘네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1이 2번 나오게 되면 이렇게 둘이 나온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y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게 되죠. 이렇게. 다음 1이 하나 나온다라는 건 여기서 1이 하나 나와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곱해져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xy가 나와요. 여기는 둘씩 곱한 것들의 곱이죠. xy, yz, zx. 자, 이렇게 해서 이 놈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x, y, z가 나온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1의 빵제곱, 모든 수의 빵제곱은 사라지게 되죠. 자, 요것을 간단히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의 세제곱이라는 건 있으나 마나니까 그냥 1이죠. 1. 이렇게 되겠고요. 자, 1의 제곱도 있으나 마나니까 여기서부터는 1의 제곱 지울 수 있어요. 이렇게 지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의 1제곱도 이렇게 지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놈을 간단히 하라는 뜻입니다. 예, 대빵 쉬워졌죠? 자, 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은요, 무조건 사라지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계산하면요, xy, yz, zx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2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xyz에 해당하는 값이 3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빼란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오늘 곱셈 공식 단원 막 땀나요. 그죠? 한겨울에 막 땀나네. 자, 농담이고요. 한겨울에 한여름이에요. 자, 오늘 곱셈 공식에 대해서 약 1시간 반 동안 우리 공부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짧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 생각해서 선생님이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워도 부족함이 없게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래도 힘내시고요. 자, 요걸 토대로 해서 우리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